자, 합세요. 자, 경우의 수 해볼게요. 경우의 수는 여기 오늘 배울 거는 너희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거야. 그래서 그냥 복습하는 용도인데,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문제로 많이 출제돼, 얘들아. 일단, 자세히 하나씩 잡아볼게,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2의 배수 눈이 나온다라는 이런 것을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2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사건. 그러니까 사건의 조건은, 사건이 되려면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사건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뭐 이런 게 사건이라고 불러. 그래서 가능한 모든 사건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불러.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 그지? 1부터 6까지.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주사위로 가면 1부터 6가지까지 눈이 이제 박혀 있는 거야. 동전을 던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2가지. 이런 게 경우의 수고, 그걸 세고 싶은 거야, 얘들아. 근데 경우의 수를 셀 때, 얘들아, 대원칙은 뭐냐면 중복과 빠짐없이 센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는 거다. 근데 중복과 빠짐없이 세주면 돼. 그러면 중복과 빠짐없이 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그냥 다 세는 거야. 봐봐, 내가 너희 몇 명인지 세볼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셀 수 있지. 근데 적당히 경우를 나눠서 세볼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 분단에 여기 3명, 여기 분단에 2명, 여기 분단에 3명, 이런 식으로 분단별로 나눠서 셀 수도 있겠지. 또는 남학생 손들어 해서 남학생 세고, 여학생 손들어 해서 여학생 세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할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경우의 수는 좋은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해. 그래야지 쉽게 세지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김씨 손들어, 이씨 손들어, 최씨 손들어 해서 세면 셀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세는 게 편하겠어? 남자 손들어, 여자 손들어 해서 세는 게 편하겠어? 남녀가 편하겠지. 왜냐면 성이 너무 많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효율적인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때 경우를 셀 때도 그냥 다 나열해서 세볼 수도 있고, 조금 꼼꼼히 세려면 수영도를 이용해서 가짓수를 셀 수도 있어. 수영도라는 건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말하는 거야. 나무수, 형은 우리 보통 무슨 형태 할 때 그 형이야.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하는 거고, 이따가 더 말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풀어보자. 그리고 낯선 문제가 출제되면은 익숙한 문제로 변형해서 세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아는 걸로 바꿔서 푸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얘들아 개념이 없어. 그냥 중복과 빠짐없이 쓴다야. 근데 그 중에 이제 고배법칙, 하배법칙을 한번 여러분들 헷갈려 하니까 다루어 보자. 이거 무지성 암기하면 안 돼요. 헷갈려서 안 돼. 하배법칙은 그냥 더하는 거고 고배법칙은 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의가 3벌이 있어. 하의가 2벌 있어, 바지가. 그럼 첫 번째, 이 5개의 옷 중에 한 벌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상의, 하의를 각각 한 벌 혹은 한 벌씩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럴 땐 얘들아 좀 구체화시켜. 내가 상의 3개를 A, B, C라고 네이밍 할게. A 옷, B 상의, C 상의 이런 식으로. 하의 2벌을 X, Y라고 네이밍 할게. 그럼 얘들아 내가 한 벌을 택하는 경우 수는 3 더하기 2야, 3 곱하기 2야. 한 벌을 택하는 거야, 5벌 중에. 3 더하기 2가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거야? 다 말해봐. A를 택한다, B를 택한다, C를 택한다, X를 택한다, Y를 택한다. 이렇게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법칙인 거야?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적당하지 않았다. 상의 또는 하의를 한 벌
택하는 경우의 수가 상위 택하는 경우의 수, 하위 택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 또는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합의법칙 개념인 거야. 근데 얘들아, 너희 문장이나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상황을 정확히 안다라는 건 나열을 조금이라도 해봐, 얘들아. 그럼 바로 생각이 나. 봐봐. 상위 하위를 각각 한 번씩 택해야 돼. 각각 하나씩 택하는 거야. 그러면 상위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하위를 택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야. 그럼 두 개를 더해 곱해. 앞에 더했으니까 곱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러면 안 되고 나열해 봐야 돼. 뭐 택할 수 있어? A, X 택할 수 있지. 또 A, Y 택할 수 있지. 또 A, B로 넘어가야죠. B, X 택할 수 있고 B, Y, C, X, C.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열해 보면 이게 합의법칙 상황인지 고법칙 상황인지 바로 좀 눈치가 채지거든. 근데 표현상의 어떤 힌트들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의 단어들. 그래서 또는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합의법칙의 가능성이 높아. 그냥 구조적으로. 그리고 고배법칙은 그리고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고배법칙의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상이랑 하이를 동시에 한 번씩 택하는 경우의 수 하면 고배법칙인 거지. 근데 얘들아 이거 이렇게 내가 나열하니까 좀 불편하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A는 어차피 똑같을 건데 이렇게 그냥 써야지. BX, BY, CX, CY 이렇게 쓰면 아까보다 좀 편하다. 이런 방법이 뭐다고? 수영도야 이게 바로. 이런 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뻗쳐나가는 모습에서 수영도라고 부를 거야. 이따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합의법칙, 고의법칙 상황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처음엔 여기서 조금 혼동이 올 텐데 나열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전반적으로 해줄 팁은 나열을 자꾸 해봐야 돼. 너희 너무 기술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 결국은 나중에는 답을 우리가 내신 대비할 때는 쉽게 답을 낼 거거든. 그냥 몇 곱하기 몇 해서 몇 더하기 몇 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낼 건데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너희가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지성이 돼버리는 거니까 나열하는 걸 기본으로 식으로 쉽게 해야 되는 건다. 개념이 없어요. 풀어볼게요. 여기는 얘들아 확통은 기본적으로 양측이다. 확통은 개념이 별로 없는 대신에 이게 표현이 애매하다거나 상황이 다양할 수 있어서 양측이로서 훈련을 해야 되는 과목이야 얘들아. 이것의 상위 과목이 확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해볼게요. 나 보세요.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 4 또는 5로 나눠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예를 들어봐. 4 또 5 또 8 또 10 또 여기 좀 더 가자. 뭐 이런 거 다 세고 싶지? 근데 봐봐. 4의 배수 몇 개야? 4의 배수 25개. 5의 배수 몇 개야? 20개지. 지금 합의법칙이야, 고의법칙이야? 합의법칙이니까 더해야지. 하면 맞니? 왜 틀려? 중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아 경우의 수를 셀 때 대원칙은 중복과 빠짐과 중복 없이야. 빠진 건 없는데 중복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걸 보정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너희 경우의 수 셀 때 이제 크게 두 가지 컨셉이 있거든. 처음부터 이쁘게 잘 세는 거야. 중복과 빠짐 없이. 근데 두 번째 컨셉으로 이제 풀 때가 많은데 그냥 중복해서 세버려. 그럼 틀렸지 일단. 그럼 이걸 보정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틀리고 그것을 보정하는 거야. 이게 더 전략적으로 쉬울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틀렸어. 중복해서 셌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보정을 걸어. 내가 지금 뭐를 중복해서 세게 돼? 20의 배, 4랑 5의 최종 배수의 배수들을 중복해서 세게 되겠지, 얘들아. 그럼 20의 배수는 몇 개 있어? 5개. 그러니까 얘를 두 번 셌으니까 5개를 얘들아 두 번 빼야 돼? 한 번씩 빼야 돼? 한 번씩 빼야 돼. 한 번은 세야 되니까. 내가 여기서 20으로 생긴 두 번을 다 빼버리면 20을 안 생게 돼버리는 거니까 한 번만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얘들아, 여기서 20은 세지 말아야 될 것이어서 뺀 거야? 아니면 중복해서 셌기 때문에 뺀 거야? 중복해서 셌기 때문에 뺀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아, 얘들아, 너희 경우의 수, 순열 조합, 확통, 확률 왜 배우는지를 내가 말해줄게. 얘들아, 확률 왜 배워, 너희? 괴롭히려고? 확통이 얘들아 지금 되게 중요해지고 있거든?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거 하면서 확률과 통계가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너희 나중에 먹고 사는데 쓸 수도 있고, 먹고 사는데 쓰지 않더라도 확통을 왜 배우냐면, 특히 확률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여기 창영이 도박장에 왔어, 너희가. 카지노라고 하자, 멋있게. 도박장 하면 노름꾼 같으니까. 창영 카지노에 왔어. 그래서 너희가 한 게임을 시도하는데, 그러니까 한 게임을 시도하는데 100원이야, 얘들아, 너희. 싸지? 100원 내면 게임을 시도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내가 200원을 줄게. 뒷면이 나오면 이거 너무 많이 줬다. 160원 줄게. 뒷면이 나오면 내가 20원 줄게. 그럼 얘들아, 너희들은 이 게임을 하는 게 합리적이니? 얘들아, 너희 뭐 즐거움 이런 거 빼. 그냥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게임을 하는 게 합리적이니? 안 하는 게 합리적이니? 안 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다시 100원을 내고, 그럼 이번에 내가 좀 바꿔줄게. 앞면 나오면 260원 줄게. 그 대신에 뒷면 나오면은 하나도 안 준다. 야, 그럼 너희는 얘들아, A 게임을 하는 게 합리적이니 B 게임을 하는 게 합리적이니? B 게임을 하는 거야. 그걸 수치화하는 게 확률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나중에 이제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확률 감수 배워.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이 기대값이 80원인 거야.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기대값이 10원인 거니까 기대값이 90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 100원 내고 90원을 기대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야. 바보짓이지. 모든 도박이 이래요. 모든 도박은 바보짓이야, 얘들아. 왜냐면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봐봐. 이러면 얘 기대값이 130원이야. 그러니까 배운 적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해, 얘들아. 그냥 맥락을 봐, 맥락을. 얘 기대값은 0원이야. 그럼 이 게임의 기대값은 지금 130원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100원을 내고 130원을 기대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많이 하는 게 좋아. 많이 할수록 여기에 가까워지거든. 이해가? 얘는 90원이니까 안 하는 게 좋아. 할 거면 조금만 해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확률을 배우는 거야. 알겠죠? 확률은 되게 중요한 과목이다. 이렇게 되면 창의의 카지노 망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 왜 그러냐면, 너 이제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동전을, 2번 던져. 그러면 한 번 앞면이 꼭 나와? 그건 아니지. 근데 동전을 내가 열심히 던져볼게. 한 10,000번 정도 던져볼게. 그러면 거의 5,000번에 근사하게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수가 클수록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카지노는 이용객이 많으니까 되게 트라이하는 횟수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대값에 거의 근사해져, 얘들아. 가까워져. 그러니까 여기는 필히 망하게 돼 있어. 여기는 필히 돈 벌게 돼 있고. 자, 이런 것 때문에 확통 배우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죠, 우리. 해볼게요. 주사위 2개 던질 때 나오는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경우를 나눠. 첫 번째 몇이 될 수 있어, 합이? 5일 수 있죠. 두 번째 10 될 수 있죠. 15 될 수 있어. 12가 맥시멈이니까. 그럼 주사위를 서로 다른 주사위를 2개 던지잖아. 여기 서로 다른 자체가 얘들아 무슨 의미냐면 주사위 2개를 구별해서 생각해라 라는 말이야. 그런 의사 표현이야. 관례적인. 그러면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어. 눈의 수가 몇몇일 수 있어? 1, 4, 2, 3, 3, 2, 4, 1. 그럼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 경우의 수 4가지. 1, 4, 망했지? 4, 6, 5, 6, 5, 4. 경수 몇 가지? 3가지. 그럼 7가지지. 근데 얘들아, 이 상황과 이 상황이 중복될 수 있어. 두 눈의 합이 5이면서 동시에 10일 수 있어.
그럴 순 없으니까 내가 중복해서 셀 일은 절대 없지. 빠지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4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일단 너 주사위 던지면 나랑 주사위 게임에서 주사위 2개 던진 눈의 합이 큰 수를 맞추면 이긴다고 하자. 그럼 너희 몇이라고 말해야지 이길 가능성이 올라가. 주사위 2개 던져서 눈의 합이 몇이라고 대답해야지 확률이 제일 높겠어. 7이나? 7은 경우수 몇 가지 얘들아? 1부터 6가지지. 8은 경우수 몇 가지야? 2, 3, 4, 5, 6, 4, 5, 4가 아니죠. 6, 5, 4, 3, 2. 그러니까 여기 경우수 몇 가지? 5가지. 여긴 몇 가지? 6가지.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사람이 8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길 확률이 올라가는 높은 거죠. 알겠죠? 보드게임 할 때 이런 거 잘 생각해서 하면 좋아, 얘들아. 한번 해볼게요. 개념이 별로 없어서 유형으로 좀 접근하면서 어려운 거 해줄게. 근데 어려운 게 막 많지는 않은데, 이 문제집은. 최수의 합이 10이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 XYZ에 대해서 순서상을 구하래. 의미 아닌의 다른 말은 0 또는 잔수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 XYZ 중에 영향력이 큰 게 누구야? 3Z라서 Z가 영향력이 큰 거야. 그러니까 Z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는 게 기본적인 거야. 근데 X를 기준으로 경우 나눠도 되고 Y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Z가 합리적일 뿐이야, 얘들아. Z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게. 첫 번째, Z가 얼마일 수 있어? 0일 수 있어. 올라가자. Z가 몇일 수 있어? Z가 몇일 수 있어? 몇 가지 돼? 3까지 되지. 의미 아니니까. 그럼 Z가 만약에 0이야? 그럼 X 플러스 2Y가 10이 되어야지. 여기서 또 누가 영향력이 커? Y. 그러니까 Y 기준으로 또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까지. Y가 1이면은 X가 얼마? 8, X가 얼마? 6. 2씩 빼는, 2씩, 마이너스 2씩 더하는 등차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씩은 배웠잖아. 2씩 빼면 된다고 얘들아. 4, 2, 0. 이렇게 돼서 순서가 몇 개? 경우수 5개 생긴 거예요. 이렇게 다 카운팅 하시면 돼요. Z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나중에 확률과 통계 과목 가면 뭐 조금 더 편하게 푸는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1학년 때는 그런 기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준을 찾는 그 연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해, 얘들아. 자, 네 사람이 각자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여 상자에 넣고 임의로 하나씩 집을 때 네 사람 모두가 서로 다른 사람이 준비한 선물을 집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이게 얘들아 예전에 한참 막 모자로 많이 나오거든. 봐봐, 선생님 문제를 좀 바꿀게. 4명이 있어. 다 모자 쓰고 왔어. 그래서 모자를 한 군데 모아. 4명이서. 그래서 이렇게 휘휘해. 휘휘한 다음에 하나씩 모자를 집어가. 그때 4사람 모두가 자기 모자를 집지 않는 거야. 그럴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내가 이 4사람의 모자를 스몰 ABCD라고 말해볼게요. 4사람의 모자예요. 이건 4사람이고. 예를 들어봐. 이러면 돼, 안 돼? 자기 모자 안 그러니까 남의 모자 가져가라는 소리야, 지금. 안 돼. 예를 들어봐.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찾은 거지. 이걸 다 세는 거야. 얘들아, 이런 걸 살 때 결국은 꼼꼼하게 세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남의 모자가 대표적인 수용도 문제야, 얘들아. 그래서 수용도로 하셔야 돼요. 해봐. 그 문제집에 여백 많으니까 수형도로 이거 여러분들 한 번씩 다 세봐. 몇 개가 될지. 자, 모자 같이 해볼게요. 여기 몇몇 올 수 있어, 여기? B, C, D 올 수 있죠, 일단. 자, 수용도로 뻗쳐보자.
A 가능하죠? 누구 가능해? C, D도 가능하지.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은 얘들아 A, B 썼어. 그럼 뭐가 남았어? CD가 남았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 DC가 될 수밖에 없어. A, B, BC 썼어 얘들아. 그러니까 A, D가 남아있어요. 뭐 D, A밖에 안 되죠. B, D를 썼어. 그러면 A, C가 남아있어. A, C 될 수밖에 없어. 세 개, 이렇게 세 개 찾았지, 경우의 수. 하나, 둘, 세 개 공유 찾은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이게 얘네들이 다 동등해. 다 넷이 다 동등하고 친한 정도가 다 똑같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A 모자를 B가 가져서 갔을 때나 C가 가져갔을 때나 D가 가져갔을 때나 달라질 이유가 있어? 경우의 수가?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세 가지면 여기도 세 가지고 여기가 세 가지인 거야. 괜찮아? 근데 이게 달라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너희가 감각적으로 알아야 되거든. 아, 이거 관계를 A랑 B가 관계를 맺었다, 관계를 맺지 않았다 이걸 조금 알고 있어야 돼. A한테는 B가 특별하다, 특별하지 않다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해보는 게 짱이야, 얘들아. 그냥 계속 해봐야 돼.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뭐 가능해? A 가능하고 B 가능하지. 어, D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다르잖아요 할 수 있는데 결과물이 똑같아. 해볼게. C랑 A 썼어. 그럼 B랑 D 남았어. 그러면 DB밖에 안 되죠. C랑 D 썼어 얘들아. CD 썼으니까 AB가 남았으니까 A, B가 모두 가능한 거야. 괜찮아? 그래서 세 개고 얘도 해보면 세 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이거 하면 얘랑 비슷한 모양의 세 개겠니? 얘랑 비슷한 모양의 세 개겠니? 얘랑 비슷한 모양의 세 개일 거야. 괜찮아? 누구랑 비슷할 것 같은지를 좀 잘 알아야 돼. 뭔 말인지 모르겠지? 해야 돼, 얘들아. 해봐야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해보면 알아요. 해볼게요. 그럼 A, B, C 남았는데 AC가 가능하지? A, D 했으니까 BC 남았으니까 BC밖에 안 되죠. AB 되고 BA 되죠. 그래서 3개, 3개, 9개였어. 넘어갈게요. 해보자. 누구 가능? B, C, D, E 가능. 그러면 B 사용했고 A, C, D 자리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가자. A, C, D, E 가능. 자, A, B 썼어. 그럼 여기는 D, E 가능. A, B, D 썼어. A, B, D 썼으니까 C, E 남았어. EC밖에 안 되지. A, B, E 썼어. 그럼 CD 남았으니까 CD밖에 안 되지. 그리고 얘들아, 봐봐. 여기 두 개야. 여기 두 개일 것 같아? 를 해봐야 돼, 얘들아. 근데 지금 내가 여기가 두 개가 나왔는데 BA일 때 두 개인 거잖아. 근데 여기가 B가 된 순간 A랑 B가 관계를 맺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A는 특별해진 거야. 그러니까 얘랑은 좀 다를 수 있어. 이 세 개랑은. 이 세 개는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얘까지만 해보면 돼. 여기 세 개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서. 이해가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얘들. 이거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수용도는 해보는 거기도 하고. 해볼게. BC야. 그러면 A, D, E 남았지. A, D, E 남았어. 그러면 A, B, C 썼어. A, B, C 니까 E, D. B, C, D. B, C, D. A, E 남았어. 그러면 EA. B, C, E. B, C, E. A, D 남았어. 그러면 A, D. 해서 두 개, 여기 세 개, 이때 세 개, 이때 세 개야. 그러면 몇 개? 11개. 이때 그럼 몇 개? 11개, 11개, 11개. 그러면 4명이 남의 모자 총 경우수 몇 가지? 9가지. 5명이 남의 모자는 44가지. 암기하세요. 이 두 개는 외워야 돼. 왜냐면 너희 시험장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얘들아. 쟤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는 너무 실수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4명이 남의 모자, 5명이 남의 모자는 암기하세요. 다시 지금 외우자. 4명이 남의 모자 몇 가지? 9가지. 5명이 남의 모자 몇 가지?
44가지. 이걸 이용해서 또 푸는 문제도 있어요. 자, 문제 볼게. 4명이 남의 모자죠? 몇 가지? 9가지. 수영도로 하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얘들아, 이게 너희가 남의 모자 표현을 숨겨 놓을 수 있거든? 문제 읽어봐. 뭔 말인지. 얘들아, 이거 답이 그냥 4명이 남의 모자인 거 보여. 그래서 답은 그냥 9야. 왜 그러냐면 이 조건을 해석해보면 A는 1이 0이 아니니까 아니다. A2는 2가 아니다. A3은 3이 아니다. A4는 4가 아니다거든. 근데 여기서 숫자 나열했을 때 첫 번째 수를 A1, 두 번째 수를 A2 이런 식으로 네이밍 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1, 2, 3, 4를. 그러면 여기에 1 오면 안 되고 여기 2 오면 안 되고 여기 3 오면 안 되고 여기 4 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4명이 남의 모자가 돼버린 거야.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이게 지금 그리고야 또는이야. 그리고야 얘들아 알겠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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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야 되잖아.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0이 아니고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4명이 남의 모자여서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상의 4종류, 하의 3종류, 신발 2종류야. 각각 하나씩 택하래. 그러면 곱해 더해. 곱해서 24가지의 코디법이 생기는 거죠, 우리. 자, 다음을 전개한 측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니까 동류항 계산을 했을 때 항이 몇 개 만들어지냐는 거야. 유준아, 잠깐. 얘들아, 이거 나 전개했을 때 동류항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전개한 전부 다 각각의 독립적인 항이 되지. 그러면 전개하면 내가 전개 몇 번 해? 8번 하지. 그럼 8개가 다 합쳐질 리가 없으니까 항이 몇 개가 생긴다? 8개가 생긴다. 그래서 2 곱하기 4였어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수영도로 해도 돼, 얘들아. 아니면 테크니컬하게 해도 되고. 이거 그냥 다 세보는 게 나쁘지가 않다. 그냥 다 세볼게. 1 하면 여기 얼마 할 수 있어? 합이 짝수니까 여기 무슨 수 와야 돼? 홀수. 근데 같은 수 와도 돼, 안 돼?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럼 몇 개 센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5개 됐어. 근데 2일 때 세볼게. 2일 때는 여기 1자수 모아야 돼. 짝수 와야 되겠지. 0 또는 짝수. 0, 2, 4, 6, 8. 괜찮아? 그럼 몇 개? 5개지. 그럼 1도 5개, 2도 5개, 3도 5개, 4도 5개, 5도 5개. 그럼 답은 뭐겠어? 45개겠지. 1부터 9까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세는 게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의도는 이런 거지. 이걸로 이제 두 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여기가 0이 올 수 없잖아. 그럼 여기가 홀수 아니면 짝수 와야 되잖아.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홀수가 올 때, 두 번째 여기가 짝수가 올 때. 0은 짝수 개념인데 정확하게 짝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0은 안 되더라. 여기 홀수 오면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홀수가 올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야? 5가지. 둘, 셋, 넷, 다. 5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홀수가 와야 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가지야. 그래서 여기 25가지 생겨. 여기 짝수 올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지. 0은 안 되니까. 그럼 여기 짝수 왔을 때 여기 짝수 올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짝수 또는 0이니까 5가지가 돼서 25개에서 20개 더해서 45개야. 뭐 이런 게 의도였겠지만 나열해보는 감각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둘 다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나열해본 다음에 이거 뭔가 기술적으로 내가 풀어보고 싶은데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건 얘들아 내비게이션을 경로를 잘 만들면 돼. A에서 D까지 갈 건데 B를 반드시 거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단 한 번 지난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데. 그럼 경로를 좀 만들어 보자. A에서 일단 어디로 갈 수 있어 얘들아? B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는 해. 일단 최종적으로
자, A에서 어디 수영도로 합시다. A에서 어디 갈 수 있어? B 갈 수도 있고 어디 갈 수 있어? C 갈 수 있고 D로 다이렉트 갈 수는 없죠 지금. 그러면 자, B를 거쳤어. 그럼 바로 D로 가도 돼. 근데 C로 거쳤다가 D로 가도 되지. 다시 할게. D로 바로 가도 되고 C로 거쳤다가 D로 가도 되고. 자, A, C까지 갔어. 근데 B를 꼭 거쳐야 되니까 다이렉트로 D로 가면 안 되겠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B를 거쳤다가 D로 가야 돼. 괜찮아? 그럼 크게 경우가 세 가지로 나뉜 거야, 얘들아. 그럼 첫 번째 경우는 A에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 수 몇 가지? B에서 D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 그렇지. 다 세고 가자. A에서 C까지, C에서 B까지, 세 가지. 자,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간 거니까 경우의 수 몇 가지? 9가지. 두 번째는 이렇게 간 거니까 경우의 수 12가지. 12가지에서 다 더해 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이거 순열 가야 좀 뉴비가 생겨, 얘들아. 여기 다 중학교 때 하던 거라서. 720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여기서 양의라는 말은 크게 의식하지 마. 그냥 약수의 개수 구하세요. 그럼 우리 소인수분해 해야 되겠죠? 2로 하면 10으로 먼저 하고 싶다. 10으로 하면은 72. 그러면 6으로 하면은 12. 6으로 하면 2. 이러면 살짝 위험해, 얘들아. 소인수 다 말해봐, 일단. 2 있지. 또 누구 있어? 3 있지. 또 누구 있어? 소인수는 다 챙겼다, 그럼. 이가 총 하나, 둘, 셋, 넷. 4번 있어. 3은 총 2번 있어. 5는 총 1번 있어. 검사해볼게. 귀찮으니까 넘어가. 다음에 하기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약수 몇 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괜찮아? 왜? 가 경우의 수야. 우리 대수를 좀 배웠으니까 대수스럽게 내가 한번 해석해 볼게. 대수 할 때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 얘들아, 얘의 약수는 반드시 소인수가 누구일 수 있어? 누가 있을 수 있어? 2가 있을 수 있고 3이 있을 수 있고 5가 있을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네모를 2가 곱해진 횟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2가 곱해진 횟수는 안 곱해져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이게 영승처럼 되니까 그냥 1이 돼버리는 거야. 2가 안 선택된 거지. 최대 몇 번 선택 가능해? 4번까지 선택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 네모가 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5가지. 세모가 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역시 0부터 2까지 3가지고 하트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1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 1, 1이 돼. 1, 1, 1이면 6, 5, 30. 30이라는 약수가 찾아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의 경우의 수가 그냥 약수의 개수가 돼버리겠지. 그럼 네모로 생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5가지. 세모로 생기는 경우의 수가, 하트로 생긴 경우의 수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경우의 수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4에서 0이라는 경우의 수 하나 더해진 거고, 2가지 경우에서 0이라는 경우의 수 하나 더해진 거고, 1에서 0이라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추가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4 더하기 1, 2 더하기 1, 1 더하기 1로 했던 거예요. 0이라는 경우의 수가 추가되니까. 넘어갈게요. 약수의 개수였어요. 근데 얘들아, 너희가 이거 쉽잖아. 이런 거 몰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얘들아, 너희 이게 변형을 하려면 이런 시선이 필요해. 무슨 말이냐면 얘 약수 중 10의 10의 배수 너무 쉽다. 6의 배수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은 방금 내 논리를 이해한 사람과 안 이해한, 그냥 무지성 암기한 사람의 차이가 생겨버려. 그럼 봐봐. 얘가 6의 배수 돼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2를 적어도 한 번은 갖고 있어야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 누가 탈락되는 거야? 0이 탈락되는 거야. 얘가 6의 배수려면 3을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지. 그럼 얘가 탈락되는 거야. 그럼 경우수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4 곱하기 2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다시 해볼게. 12의 배수 구해봐.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이번에 1도 탈락이지, 얘들아. 2가 적어도 2번은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원리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제 환전하는 문제지. 너희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를 좀 구별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봐봐. 여기서 보자. 예를 들어 보자. 500원짜리가 한 개 있어. 문제에서 100원짜리 3개 있어. 10원짜리 4개 있어. 그때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냐? 근데 0은 제외하고. 그럼 지금 금액이야, 방법이야? 금액인데 금액이랑 방법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너희한테 얘들아 너희 다시 여기 지금 예제가 설명이 안 돼. 100원짜리가 2개 있고 50원짜리가 4개 있다고 해볼게. 얘들아 너희 100원을 200원을 만들 때 200원이란 금액 하나에 대해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 거야? 100원짜리 2개 낼 수 있지. 또는 50원짜리로 4개 낼 수도 있지. 또는 100원짜리 1개 내고 50원짜리 2개 낼 수 있지. 그럼 내가 이 3개의 상황이 지불 금액으로는 하나고 지불 방법으로는 몇 개야? 3개야. 그럼 얘들아 지불 금액의 수와 지불 가능 금액의 수와 지불 가능 방법의 수를 따졌을 때 누가 많은 거야?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겠죠. 그러면 지불 방법은 얘들아 그냥 하면 돼. 그냥 고배 법칙으로 하면 되니까 틀릴 이유가 없고 지불 금액을 틀리는 거거든 너희. 지불 금액은 그냥 싹 다 나열하면 돼.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하세요. 너희가 이게 환전 테크닉이 있는데 환전이 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 환전을 해서 하면 틀릴 때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환전 테크닉으로 하지 말고 그 환전 테크닉의 원리도 이거야.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해. 설명해 줄게. 금액일 때예요. 금액. 방법은 쉬우니까 그냥 고배 법칙으로 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내가 금액을 다 나열해 볼게. 빵원은 내면 돼야 안 돼? 너무 기분 나쁘잖아. 자, 제일 낮은 금은 얼마? 10원, 20원, 30원, 40원, 10원짜리 4개 낸 거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씩 업데이트해. 100원짜리 하나 낼게. 그럼 얼마야? 100원이지. 여기다가 10원짜리 하나씩 넣는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능하지. 괜찮아? 그럼 100원짜리 하나 또 늘려. 그럼 얼마 가능해? 200원 가능하고 10원짜리 하나도 안 썼으니까 한, 둘, 셋, 넷 여기까지 다 메꿔지겠지 얘들아. 300원 가능하지. 10원짜리 하나, 둘, 셋, 4개 넣으면 되겠지. 400원 가능하니? 400원 안 되지. 그럼 누구 돼? 500원 가능하지. 그리고 10원짜리 한, 둘, 셋, 4개 넣을 수 있지. 600원 가능하죠? 700원 가능하죠? 800원 가능하죠? 여기 1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4개 넣으면 돼. 내 총 840원이니까 여기 840에서 마무리가 된 거야. 얘들. 괜찮아? 그럼 경우수가 몇 가지야라고 물어보면 이 직사각형 모양의 수들이 몇 개 있는지를 그냥 세면 돼. 그러면 가로에 몇 개 있어? 9개 있지. 8개 있지. 중간에 빵꾸 조심해. 가로 8개 있어. 세로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지. 근데 저기 0 빵꾸나 있으니까 하나 빼는 것만 까먹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39가지예요. 금액은 그냥 나열 때려버리면 된다. 나열이 어렵지도 않으니까. 넘어갈게. 최단거리. 최단거리 얘들아, 여기 숫자 하는 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습해. 나중에는 어떤 수의 나열로서 접근을 할 텐데, 초반부에는 숫자 나열로 하는 것도 딱히 나쁘지 않거든.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얘들아, 여기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최단으로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최단으로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이 일의 의미가 그런 거야, 얘들아. 그럼 얘들아,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최단으로 가는 방법의 수 몇 가지야? 2가지야. 왜냐면 이렇게나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겠지. 여기까지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하니까.
여기까지 최단으로 오는 방법이었음.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는 거니까 네 가지지. 여기는 여기 갔다가 오거나 여기 갔다가 오거나 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세 가지야. 여기 갔다가 오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일곱 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 여기는 일곱 가지야. 여기 갔다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어. 여기는 그래서 26가지. 이걸로 해도 나쁘지 않아요. 이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복잡할수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 근데 보통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긴 하겠지.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일 때 이렇게 숫자로 해보고 이 직사각형 모양일 때 가능한 테크닉은 내가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색칠하기는 얘들아 너희 그냥 색칠해서 세는 거 잘하면 되고 이게 얘들아 너희 색칠하다가 뭔가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으면은 그것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될 때가 있고 경우를 나누어야 할 때가 있어. 그 상황을 잘 구별해야 돼. 외워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 돼. 해볼게. 자, 4개 영역에 4개 색으로 색칠하려고 하는데 중복해서 사용해도 괜찮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색칠하고 그때 색칠하는 경우의 수 구하래. 4개 색으로 색칠. 근데 여기서 표현이 조금 애매한데 4개 영역을 서로 다른 4개의 색으로 색칠하려고 한다. 4개를 다 써야 된다는 말인가? 근데 4개를 다 쓰면은 중복해서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문제가 애매해요. 확통이 이게 빡쳐. 일단 해볼게. 왜냐면 중복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일 수 있어가지고. 여기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가지지. 중복이 가능한데? 얘랑 같은 색깔일 수 있어. 이거 그럼 우리 정해야 돼, 얘들아, 문제를. 4가지 색 다 안 써도 된다라고 할게. 보통 문제가 말해줘. 표현이 애매했어. 자, 여기 해봐. 이거 할 때는 얘랑 얘만 피하면 되지. 이거 할 때는 얘들아, 얘랑 얘만 피하면 되지. 얘랑 얘를 피해야 되니까 2가지만 피하면 돼. 괜찮아? 그래서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경우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되니까. 유진아, 서서 자면 좋은 기술이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얘들아, 그냥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게 영향력이 크거든. 그래서 인접하는 영역이 많은 것부터 이제 색칠에 버릇해, 얘들아. 그리고 하다가 뭔가, 나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야 되겠다. 5가지 색깔로 색칠해볼게. 여기 몇 개? 여기 몇 개? 여기 2개 피해야 돼. 여기 2개 피해야 돼. 여기 몇 개 피해야 돼. 얘를 일단 피해야지. 근데 얘 색깔을 일단 피해야 되는데 얘랑 얘랑 다른 건 명확하지. 얘랑 얘랑 다른 것도 명확하지. 얘랑 얘랑 같은지 다른지 모르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은 색깔인 몇이야? 2개를 피해서 3가지만 가면 되지. 5개 중에. 얘랑 얘랑 다른 색깔이면 3가지 색을 피해야 되니까 2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진행을 못해. 왜? 얘랑 얘랑 같은지 다른지를 몰라서. 그럼 어떻게 풀어? 얘랑 얘랑 같을 때랑 다를 때로 경우를 나눠서 푸셔야 돼요. 이럴 때 경우를 나누는 거야. 무지성 나누지 말고 안 나눠도 되면 안 나누고 하고 나눠야 되면 나누는 거야. 결정이 안 나면 나누는 거예요. 자, 정리하고 앉아 계세요.